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부부간의 그 그루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루밍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전에 그 이런 유명한 이야기들 많이 있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여자가 이제 납치가 됐어요. 납치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뭐 몇 년을 지낸 거예요. 납치당해서 막 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가지고 납치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그 여자를 찾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려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변호하고 오히려 그리고 다시 그 사람한테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뉴스 기사나 이런 데서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이제 그루밍 상태가 됐다. 자기를 해하는 사람인데 이게 정서적으로 그 사람과 의존되고 또는 그 사람 편이 돼서 또는 그 사람 생각에 동조돼서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또 함께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루밍의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이잖아요. 그 영화 중에 이 그루밍에 대해서 되게 잘 나왔던 영화 중들도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그거 좀 이따가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 부부 간에도 그루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루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의존되어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틀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에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편이 되는 이런 그 부부간의 그루밍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보내잖아요, 사실 부부가. 그죠? 부부가 오랜 시간 보내고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강한 것에 약한 것이 보통 이렇게 흡수가 되게 됩니다. 흡수가.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중독자 배우자들 분들과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 나누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 그루밍 상태에서 그 이제 배우자에게 중독자에게 굉장히 의존되어져 있고 막 완전히 정서적으로 일치가 돼 있거나 아니 끈적끈적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제 그 중독자와 함께 살았는데 굉장히 건강하고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게 뭐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딱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또 공과 사를 좀 분명하게 보고 또 그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봐서 올바르게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강함에 보통 약함이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잘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중독자보다 더 정서적인 것이 강하니까 이제 분리가 되는 거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제 중독자가 더 강하니까 그쪽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루밍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루밍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뭐 필요하다, 옳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방조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있어서 방조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루밍 상태에서 그 이제 중독자에게 또는 또 꼭 중독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역기능적인 그런 요소를 가진 그 배우자에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예시들이 있어요. 이제 예시들을 쭉 들어볼게요. 제가 배우자가 이제 그 역기능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해요. 범죄를. 근데 그 범죄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진짜 지탄받을 만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CCTV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뭐 아니 뭐 몰래 카메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그거로 이제 영상을 수집해서 그걸 돈을 벌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완전히 흠뻑 빠져 있는 그 이제 중독자인데 또 역기능인 사람인데 그 배우자가 이것을 보고서
이제 처음에는 왜 그러냐, 그거 나쁜 짓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 같이 보내고 막 그거로 돈도 벌고 막 배우자가 막 그거로 막 맛있는 스테이크도 막 사서 주고 막 또는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집도 자기는 평생 막 저택에서 살아보지 못해 단독주택에서 살아보지 못할 사람이었는 살아보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 배우자가 그거로 돈을 벌어서 주택도 사고 그리고 막 자기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막 자기 자녀들을 막 너무 이렇게 좋은 학원을 보낼 수 있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고 쳐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점차 거기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TV에서 보면은 막 되게 유명한 그런 어떤 뭐 판사, 뭐 검사, 뭐 아니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 막 이런 사람들이 중에 그런 걸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아니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럼 뭐 저런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쯤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점차 범죄에 관련된 이제 그루밍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나 또 아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남편 또는 문제가 있는 아내에게 배우자에게가 이제 범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함께 동조하게 되고 이제 때론 같이 하게 되고 때론 옳다하고 때론 남들에게 그렇게 변호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이제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배우자가 이제 중독 행위를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또는 뭐 도박을 하고 또는 뭐 마약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동반의존의 그런 성향에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심약한 사람들 또는 이제 배우자에게 의존되어서 이제 정서적으로 엮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그루밍 상태가 되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막 배우자가 막 약을 먹어요. 그 알약으로 된 형태의 마약을 먹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면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줘서 우리 아내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하면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이 어떤 동반의존이나 아니면 이 그루밍 상태가 심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도박을 해요. 도박을 막 신나게 하는데 이 배우자가 이제 처음에는 저거를 무슨 돈을 벌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시간 배우자랑 얘기를 하고 또 때로는 막 그거로 돈도 벌어 오는 거죠. 그러면 야 이거로 돈을 벌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그리고 막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주식의 형태나 뭐 로또를 막 한 달에 뭐 한 20만 원치씩 이렇게 사는데 거기 막 동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어 막 하면서 응원해주고 막 동조해주고 자기도 막 같이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루밍 상태가 된다는 거죠. 뭐 술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뭐 굉장히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성관계들을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고 정서적으로 유대가 되고 막 연대가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남들도 그렇게 사는 것 같고 뭐 우리만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고 함께 해서 막 뭐 난잡하게 지낸다거나 아니면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자들의 배우자들이 그루밍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 일부의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배우자가 옳다고 하거나 아니면 함께 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예시도 있어요. 종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타고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이제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제 모든 게 다 뭐 조상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쳐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했다고 쳐요. 조상신의 뭐 애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이 이렇고 뭐 그런 거에서 그런 거를 떼내야 된다라고 해서 뭐 그런 종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하루에 뭐 1,000번씩 이렇게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고 쳐요. 그리고 막 거기에 대해 막 글도 쓰고 막 책도 쓰고 막 하고 막 또 맨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런
이것들을 잘했을 때 인생이 풀렸던 사람들의 예시들을 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미쳤구나 너가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는 배우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정말 맞을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동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 제가 이런 경우를 봐서 되게 사랑하는 내 친구였는데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런 종교적으로 이상한 것을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랑 같이 이제 제가 만나게 됐는데 그 와이프가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와이프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조를 하고 굉장히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쇼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루밍 상태가 종교적인 것들로 갔을 때 뭐 이렇게 이상한 데 빠지게 되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 전체가 통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또 이게 꼭 제도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공인된 또 역사가 깊은 그런 뭐 또 이론적인 게 탄탄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안에서도 또 이제 이렇게 또 잘못된 교리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기독교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 이제 똑같이 뭐 성경의 이야기를 믿는다고 치면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왜곡된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뭐 성경의 다른 잘못 몇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하거나 잘못 믿어서 막 그걸 막 엄청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이 또 전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가장 쉬운 예들이 뭐 그런 거죠. 너 이거 하면 벌 받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예, 흘러 들어가서 이제 내 이제 배우자도 내가 이거 잘못해서 벌이 받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저변에 깔리기 시작하면 이제 쓸데없는 죄책감들이 이제 엄청 생기게 되는 거죠. 공포와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제 종교적인 부분들이 이제 흘러 들어가서 그루밍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이제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에 대해서 다들 이제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돈 대박 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또 일 안 하고 돈 편하게 지내고 싶고 물론 뭐 자기 개발 측면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크고 작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배우자가 이제 역기능적이어서 이 돈에 대해서 돈을 대박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늘 꿈꾸고 그걸 준비하고 막 하는 거죠. 그럼 막 될 것 같거든요. 막 사업을 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꾸리고 뭔가 지원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 막 뭔가 될 것 같아요. 돈이 벌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막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막 사업한다 그러면 막 돈 때려 붓고 막 또 뭐 한다 그러면 뭐 지원한다 그러면 막 하게 해주고 막 같이 동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망해가는 거죠. 그런 돈을 버는 것에 관련된 이제 그루밍 그래서 이제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그루밍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 역기능적이어서 누구를 이렇게 굉장히 싫어하고 막 되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자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도 그 사람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같이 비난하게 되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루밍이 일어나면 이제 좋아하는 부류와 싫어하는 부분들이 같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함께 싫어하고 함께 유착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적인 그루밍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소소하게는 뭐 정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루밍이 일어나서 이제 한쪽 편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있어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뭐 성향이나 아니면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저는 뭐라고 좀 생각을 하냐면 저는 정신적인 좀 부분이 좀 크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유대가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의하게 되고 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이제 미쳐 있는데 그 사람이 미쳐 있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그렇게 대하고 막 입증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도 이 정신이 좀 흔들흔들하고 약한데
그렇게 확 넘어오니까 자기도 거기를 확 넘어가서 동의가 돼서 같이 미쳐가는 증상인 거죠. 정신병원에 가면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갔을 때 정상인 사람이 가도 막 그 사람이랑 같이 지내다 보면 뭐가 정상인지 모르게 되고 어, 이제 어렵게 된다. 이제 이런 경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잖아요. 그처럼 이제 사실 중독이나 또 역기능적인 것의 본질은 이제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의 말과 또는 행동 또 함께 오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그루밍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영화를 뭐 즐겨 보긴 하지만 또 요새는 또 많이 안 보고 있어서 새로운 영화들을 이제 많이 보진 않는데 그 예전에 이제 봤던 영화 중에 이런 그루밍 상태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무례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례한. 예, 무례한이란 영화가 이제 이런 그루밍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죠. 거기 전도연 씨가 나오는데 연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전도연 씨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남자가 이제 범죄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범죄에서 한국에서 이제 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또 이 남자가 여자를 등쳐먹어요. 예, 그래서 막 빚을 지고 또 여자 이름으로 보증을 쓰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진 빚 때문에 이제 빚을 갚아야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가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남자가 다시 와서 뭐 몇 천만 해줘라, 몇 천만 원만 좀 만들어줘라, 자기 뭐 중국으로 도망가자 같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 그렇게 하겠다, 뭐 사랑한다, 뭐 그 같이 돈을 만들어 보겠다, 막 이렇게 하고 뭐 자기 돈 막 갚고 막 또 이제 그 남자친구가 진 빚들을 또 갚아가고 또 돈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여자가 여전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범죄에 동조해주고 돈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그루밍 된 상태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부부는 아니지만 이제 이 어떤 그 전에 남녀 간의 관계였지만 어쨌든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좀 빠져나올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좀 시간적 분리, 공간적 분리 또는 어떤 교제를 좀 덜 하는 거, 그러니까 같이 말을 좀 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뭐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건 누구나 하긴 좀 어려우니까 시간적으로 좀 많이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던가 또는 그 배우자가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많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야 너 그거 도박해가지고 돈 벌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또는 야 너 그렇게 그 난잡하게 사는 거 너 배우자랑 그렇게 사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는 뭐 걱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우려 섞인 것들을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세 번째는 또 이런 방식도 있죠. 내가 생각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서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떤지 또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은지들을 좀 보면 이상하게 나도 그렇게 사는데 남들이 나와 똑같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잘못들은 보이고 또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맨날 내가 두들겨 맞으면 살아요. 그러면서 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맨날 두들겨 맞는 그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게 정말 안타깝다.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의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분리를 해라. 아니면 좀 진지하게 배우자랑 얘기해라. 그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구름이 상태에서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단 구루밍 상태가 되면 굉장히 빠져나오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정신병이고 정신병 한 번 이렇게 정신이 획가닥 돌아가 버리면 다시 그 톱니바퀴를 돌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의 은총이 필요한 거고 정말 머리에 맑아짐이 필요한 건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좀 건강한 사람들과 좀 이야기 나누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 거기서 헤어나와서 지금은 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거,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기능적인 요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자조 그룹이나 동질 그룹들 이런 것들 자꾸 만들어주는 이유가, 또 멘토, 뭐 멘티, 후원자, 피후원자 이런 제도를 자꾸 만드는 이유가 그래 그렇게 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루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 이제 좀 빠져나올 때 좀 비슷한 처지에서 어려움에서 회복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정신을 잘 챙기시고 그리고 정말 좀 건강하게 또 남은 삶을 살게 되기를, 또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지원하며 또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